안녕하세요, 동네 수의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무슨 정보냐면 동물병원을 가시잖아요. 근데 A라는 보호자랑 B랑 보호자가 있는데 똑같은 진료비를 들여서 진료를 받고 나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료비를 똑같이 쓰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피부병을 가진 강아지가 있다고 쳤을 때 보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관리를 잘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비용을 더 많이 쓰고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병원을 자주 옮기면 안 됩니다. 일단은 이사를 왔다 이러면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병원을 정해서 한 군데 병원을 가서 이 강아지가 그 병원에 대한 기록을 계속 한 곳에 남기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남겨놓으면은 그 진료를 볼 때마다 수의사가 얘는 저번에는 이것 때문에 진료를 받았고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진료를 받았고, 그리고 피부가 안 좋았던 주기가 일주일 전인지 아니면 1년 전인지에 대한 기록이 대충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은 똑같은 진료비를 쓰더라도 다른 병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병원을 자꾸 옮기게 되면 그 병원에는 얘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, 또 새로운 그 감별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도출하는 과정이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, 예를 들어서 구토나 설사 같은 경우는 집에서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기침을 했다 그러면은 기침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거나, 그 다음에 설사를 했다 사진을 찍어 놓고 언제 몇 번 했고, 그리고 어떤 시기에 변화가 있었고, 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,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고 나서 피부가 안 좋아졌다, 그런 세세한 기록들이 있어야지 되는데,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설사를 하게 되면 수의사가 진료를 볼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. 언제부터 설사했어요? 몇 번 설사했어요? 무슨 세계에 설사했어요? 혹시 다른 거 먹은 거 없나요? 물어보는데, 보호자가 우물쭈물 얘기를 못하게 되면 수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별 진단이 떠오르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어떤 진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마침 이제 진료가 되게 밀려 있어 가지고 진료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대증적인 처치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놓고, 그리고 평소에 강아지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보호자가 꼼꼼해야 병원에 왔을 때 잘 설명을 수의사한테, 강아지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보호자가 수의사한테 설명을 잘 해줄수록 어떤 진료비를 똑같이 드리고도 효율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거고, 그렇게 됐을 때 더 호전이 잘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,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그냥 가시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내가 병원을 방문할 거라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은 병원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겠죠. 설사 환자가 오는데 누구구나, 예전에 이런 걸로 왔는데 오면은 뭘 물어봐야 되겠구나, 이렇게 미리미리 수의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딱 왔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진료를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병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병원들이 조금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. 피크타임 말고. 그러니까 보통 월화수목금토로 봤을 때 피크타임은 보통 토요일이거든요. 토요일이나 월요일, 이때는 좀 바쁘거든요. 근데 가장 한가한 요일은 수요일이나 목요일, 특히 오전, 그리고 그 병원에 수술 예약이 없는 경우, 그래서 전화로 확인을 해서 조금 한가한 시간대에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, 이제 시간이 되게 촉박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상충이나 접종이나
혈액 검사나 어떤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. 병원 기록 같은 거.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으면 어차피 이 병원은 기록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, 내가 다른 데 살다가 여기 이사를 왔다. 그러면은 그 예전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갖고 와서 처음에 내원을 할 때 수의사한테 한번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셔도 되고, 아니면 직접 보여주셔도 되고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처음 온 손님이지만 되게 성의를 보이면 수의사도 그냥 똑같이 얘 그 다음 이렇게 진료를 보다가 뭐지? 이 보호자는 되게 꼼꼼한데 뭔가 성의를 보이는데,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집중해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병원이 무조건 친절하고 뭐 실력이 좋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, 그 똑같은 수의사도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 진료의 어떤 효율이나 집중도가 필요한데, 그 어떤 이렇게 애들이 정신없이 오는 요일에는 아무래도 진료를 빨빨 봐야 되니까, 막 대기가 있고 막 빨빨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진료를 빨리 볼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내가 똑같은 돈을 들여도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, 또 이제 수의사가 이제 질문 세례를 했는데 보호자가 잘 모르겠는데요, 뭐 언제 토했어요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, 뭐 먹은 거 있나요 하면 저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키우는 개라서요,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답답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게 보호자분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셔도 되고, 이제 그런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똑같은 진료비를 드리고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이거는 수의사 입장이 아니라, 내가 보호자라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장 병원에 가서 많이 뽑아 먹을 수 있겠다. 그거에 대한 그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그런 걸 알려드려야 그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. 내가 이렇게 해갖고 가면은 내가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. 그러려면은 예약을 하고 가야겠구나. 좀 한가한 시간대 가서 많이 물어보고, 또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.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내가 똑같은 병원을 다니더라도 다른 보호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.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댓글 같은 거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마칩니다. 안녕.